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문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모의고사 26번부터 30번 문제편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보기에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직접 푸는 것처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자, 26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이거는 다 하나씩 봐야 되겠죠? 자,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빔라인 어디 있었죠? 자, 빔라인. 자, 빔라인은 이제 이렇게 표기를 좀 해놓으면 역시 좀 보기가 좋죠. 그렇죠? 근데, 빔라인 어딨지? 자, 빔라인은 여기 보니까 1, 2, 3에서 세 번째 있네요. 맨 아래에 있네요. 빔라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있죠? 맨 마지막에 지금 지문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각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키고 이용하는 장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두 가지였죠.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본문에서. 자, 이건 아니고. 자, 그 다음 휨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선생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억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휨 전자석 여기 나오네요. 휨 전자석.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저장링은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N각형 모형을 설계해서 N개 직선 부분과 N개 모서리 부분이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N각형 설명했죠, 선생님이. 이게 오각형도 아니고 육각형도 아니고 칠각형도 아니고 N각형이라는 것은 저장링의 모양이 그때그때 다양한 모양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N개 모서리 부분이 있는데 모서리 부분에 휨 전자석을 설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N개라고 표시했으니까 사실은 N개라는 걸 이제 기억했을 때 벌써 이걸 지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의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구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 선생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휘도 나오네요. 그렇죠?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빛의 퍼짐이 작아질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와 퍼짐에 이게 빛의 집중 정도, 다른 말 휘도죠. 그렇죠? 휘도지만 휘도란 말 안 썼어요. 일부러 위치를 탄론할까봐 이렇게 쓴 거죠. 자, 이것도 아니다. 자, 전자는 양전할 땐 양극적으로 움직이라는 전기적인 힘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원자 모형도 했고 그래서 하지만 찾아봅시다. 일단 자, 전자는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카메라 쪽으로 잘 찾아야 돼.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게 복잡하네요. 자,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해 전자를 가속시킨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전자는 양전할 땐 양극적으로 움직이는 전기적인 힘이 있다. 보면 찾았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이죠. 뭐 5번. 그래서 안 찾아봐도 되지만 벌써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이 아니라 짧은 파장이겠죠. 그죠? 금속에 있으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 어디 있을까요? 이게 그렇죠? 카메라랑 맞추는데 선생님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전조청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짧은 파장의 빛을 가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긴 파장이란 그렇죠? 긴 파장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해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문학은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이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방사각에 대한 설명도 여기 있는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빛이다. 이거 찾아볼까요? 귀찮지만 여기 있네요. 바로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보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딱 벌써 어떤 학생들 가면 이상한데? 그렇죠? 왜냐면 3번에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빛이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걸 쓰기 힘들기 때문에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금방 찾아보겠지만. 자,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이게 요걸 가지고 방사광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을까? 벌써 애매한데 사실은 더 문제가 더 있어요. 요 문장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과연 방사광 가속기에서 방사광을 가속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찾기 어려운데 가속시킨다라는 말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 방사광의 요 맨 앞에 있는 정의에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 전자가 빠른 속도로 운동한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사광 가속기 쪽을 찾아가면 되겠죠? 방사광 가속기 표현 방사광 가속기. 자, 그래서 보니까 방사광 가속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를 방출시킨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방사광을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7번은 정답 2번이네요. 그렇죠? 방사광에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가 아니라 가속시키는 것은 전자다. 전자. 방사광을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가속시켜서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받고, 자, 휘도가 높아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빛이다. 휘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여기 맨 위쪽에.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빛의 색이 높고 이래서 어떻게 예를 들었죠.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이론은 물리의 정보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 선생님이 말을 빨리 하려고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이다를 선생님이 사실은 2번 할 때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또 귀찮지만 다시 찾아요. 자, 선형가속기 카메라 맞추는 게 어려워. 자, 이거 좀 더 올려볼까? 자, 여기 나오죠? 여기서 그렇죠?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 저장 링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이다. 그리고 이제 요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맨 앞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이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가볼 텐데 28번 문제는 아주 보기 이쁘게 그려놨네요. 그렇죠?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흔히 나오죠. 그렇죠? 이 전자총 대신에 A라는 기호를 쓰고 선형가속기라는 말 대신에 B라는 기호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A에서 사실은 이거를 요 글로 바꿔주면 돼요. 전자총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해 방출시킨 전자는 B의 선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로 가깝게 가속도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겠군.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는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방향이 바뀌면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되겠군. 그다음에 3번은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뒤에서 방출된 삽입장치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은 이유는 삽입장치에서 방사광이 서로 중첩되어 지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겠군. 그 다음에 4번은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해 에너지가 손실된 전자는 고주파 공동장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궤도를 계속 돌게 되겠군. 자, 그 다음에 F는 진공자외선 빔라인이네요. 는 실험 목적에 맞게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한 장치겠군. 자,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귀찮아서 안 찾는 건가? 다시 또 뒤적뒤적 해볼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의외로 다 맞는 말인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게 앞에 찾아보면 선생님 이제 안 찾아볼 건데 찾아보면 요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선생님 다 맞는데요? 이렇게 말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실제로 요 말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말들이 본문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럼 왜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뭔가요? 분명히 어떻게 어느 한 부분을 잘못 써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찾으면 광전유가를 전자는 높이는 이게 다 있어요, 그대로. 궤도를 회전할 수 있게.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서 방출된 방사능이 정답 3번이죠, 그렇죠? 이거 어떤 학생들은 쉽게 이거 아니네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뭐냐면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삽입장치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아? 아니네 하루 이제 딱 찾는 거죠, 그렇죠? 왜 휨 전자석에서 방사광을 방출하는데 삽입장치에서는 어떻게 이게 진폭이 더 커져가지고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C보다 D가 더 밝은 거죠. 근데 이걸 잘 안 읽은 거죠, 제대로 이 부분. D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은 이유는 이걸 잘 읽고 그냥 대충 보니까 C에서 방출되지 D에서 밝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틀린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C가 D보다 밝다라는 말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딱 제대로 읽었으면은 사실은 뭐뭐보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3번 금방 찾죠, 어떤 학생들. 그런데 어떤 학생들 다 본문에 다 있는데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설명 듣고 제가 그랬어요 하는 학생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A라고 하지 말고 전자총이라고 붙여라. B라고 하지 말고 선형가속기라고 붙여라. 이렇게 이런 문제는 되게 28번 문제 같은 거 쉬워 보이지만 실패를 많이 하게 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A와 니은을 다 비교할 필요 없고 니은만 잘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자, 보기 볼까요?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 렌즈를 이용해 물질의 표면을 확대하는 실험 장치이다. 자, 우리가 본문에 본 방사광 이거였죠. 이게 가시광선을 굴절시켜서 빛을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 우리가 흔히 보는 현미경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의 표면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광을 이용해서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기를 아주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보니까 기억과 달리 니은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다. 이거 얼토당토 반대죠. 그러고 보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방사광은 이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거고 광학현미경은 물질의 표면이죠. 거꾸로 됐죠.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 보니까 니은과 달리라는데 이미 니은에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이게 나와요. 그렇죠? 빛을 굴절시킨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틀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 왜 이렇게 낸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잘 찾아보면 여기도 빛이 굴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유리 렌즈로는 방사광이 안 되기 때문에 금속 렌즈를 쓴다는 말이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아무튼 니은과 달리를 보는 순간 광학현미경은 빛을 굴절시킨다는데 벌써 나와 있는데 이게 달리라네 틀렸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억은 유리 렌즈를 이용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유리 렌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니은과 달리 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런 쉬운
답지를 내면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이용 장치. 아니 여기 역시 있죠. 니은은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쓰잖아요. 가시광선이 뭐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이죠. 이걸 상식을 몰라도 뭐라고 했어요? 본문 맨 앞에 가시광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선생님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4번이 너무 쉽죠. 그렇죠? 뒤 앞을 넘기지 않더라도 1, 2, 3, 4번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 보기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정답이죠. 그렇죠? 기억은 즉 방사광은 니은에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다가 맨 앞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9번 되게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어휘 문제네요. 문맥상 A 한번 넘겨봅시다. A는 자, 지닌다인데 뭐라고? 자,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자, 가변성을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보면 뒤에 공통점인데 무슨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성격, 어떤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이 지닌다라는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성격을 지니는 거죠. 자, 마침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네. 정답 바로 답 나오네죠. 5번에 보편성을 지닌다. 그렇죠? 어떤 성격을 지닌다잖아요. 그렇죠? 형태적으로도 똑같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는 진짜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그는 딸의 사진을 품속에 지니고 다닌다. 이거는 요즘 흔히 말 get이죠. get. 갖고 있는 거죠. 품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뜻의 지니다고. 책임을 지닌 것은 뭐야?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조금 다르죠.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조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추억을 가슴속에 지니고 살았다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억.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성향, 특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되는 학생은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형태적으로도 5번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보기에 이번에 과학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사실은 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가지를 쳐가지고 한두 가지 그 개념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 개념의 하위 개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특히 맨 마지막에 빔라인 같은 경우는 빔라인과 관련된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맨 뒷부분은 사실은 안 봐도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연관되는 내용이 다 문제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갖다 놓고 그중에 쓰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러면 사실 지문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선생님 보기엔 그닥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사광이 나오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연관적인 문제를 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문에 비해서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였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 빈문학은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랬을 경우에 본문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잘 읽지 않으면은 이게 쉽게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통 풀 때는 선생님이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나는 것들을 잽싸게 지우고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딱 노려서 걔가 진짜 답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단축이 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사실은 비문학 풀이하는 방법들을 여러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사람마다 성향마다 자기한테 더 어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거를 자기한테 실험해 봐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